당신의 자녀의 삶을 아주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조건적으로 마음을 열 때마다 그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유용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독이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실제로 이 일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은 진행 중입니다. 현명한 부모는 자녀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거절하지 않지만 무조건 허용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오늘 저는 그 특별한 방법에 대해 여러분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는 것은 당신과 자녀의 관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아이들이 더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도 부모 자신도 편안함을 느껴야 합니다. 당신은 자녀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저는 비디오 제작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끔 그렇게 해주세요. 더 많은 비디오가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시다. 이것은 72세 김미숙의 이야기입니다. 김미숙은 그녀의 삶을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2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키웠습니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독립하게 되었지만 둘째 아들이 문제입니다. 35세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일자리. 저는 그것 없이 살아왔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친구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돈이 부족합니다. 김미숙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는 예전에 아들에게 한두 번 도움을 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군대 저녁 식사까지 저는 직장 준비와 결혼 자금까지 계속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회가 저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김미숙은 자신의 퇴직금을 사용하고 아들에게 3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이미 줬습니다. 이 돈은 마지막 돈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6개월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이 어려워서 아들은 추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만약 엄마가 한 번 더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미숙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줄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한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화가 나서 떠났습니다. 왜 엄마는 이렇게 나쁜가요? 다른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도와주는데 그 이후로 아들은 저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는 것이 명절에도 어려워졌습니다. 김미숙은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너무 엄격했겠지. 그치? 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나는 그를 외면했어.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미 들은 적이 있어. 내가 아들을 계속 도와주면 우리는 정말 독립할 수 있을까? 다른 예를 들어보자. 여기 68세 박영희 할머니의 경우가 있어. 박 씨는 딸과 아들이 1명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 결혼 후 내 딸은 남편과 안정적으로 살고 있어. 그녀는 잘 지내고 있지만 아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들은 이혼 후 혼자서 10세 아이를 키우고 있어. 나는 그들을 키웠지만 재정적으로 항상 어려웠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 학비가 부족해요. 엄마, 이번 달 집세를 늦게 낼 것 같아요. 엄마, 제가 아파서 병원비를 내야 해요.
N.O. 이렇게 계속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요청했어. 박영희 할머니는 손자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 그녀는 나를 도와주었어. 아이는 무죄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요구는 더욱 커졌어.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지만 그 후 그들은 수백만 원의 돈을 요구했어. 다른 집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했어. 그는 심지어 나에게 집을 사주겠다고도 했어. 그것이 시작되었어. 더 심각한 일이 있어. 아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녀는 만약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면 보증금이 필요해. 그는 그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어. 엄마, 이번에 결혼하면 정말 나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박영희 할머니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손자를 위해 아들이 재혼했어. 나는 당신이 안정성을 찾기를 바래. 결국 박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잡혔어. 나는 돈을 빌려 아들에게 5천만 원을 줬어. 나는 줬어. 하지만 1년 후 아들은 다시 나는 이혼했어. 그리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어. 그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며 다시 도움을 요청했어. 그때서야 박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만 도운 것이 아니라 자신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 내 말은 나는 그것을 포기했어. 이것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야. 이정자 할머니, 74세의 이야기야. 이 할머니는 두 아들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왔어. 막내 아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좋아했어. 나는 노는 것을 좋아했어. 갓 대학을 졸업했지만 자주 직장을 바꿔야 했어. 나는 포기했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정자 할머니는 며느리와 손자들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그에게 죄책감을 느껴서 계속 도와줬어. 하지만 아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것은 계속되었어. 나는 말했어. 엄마, 형이 의사라서 그는 많은 돈을 벌어. 그것은 보너스야. 엄마도 나에게 조금 더 도와줘야 해. 그렇지? 심지어 큰아들에게도 돈을 빌렸어. 나는 그에게 그렇게 요청했어. 이정자 씨는 두 아들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지칩니다. 더 안타까운 사례들이 있습니다. 69세의 조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혜숙 씨는 평생 홀로 딸을 키웠습니다. 저는 제 딸을 기르고 살았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딸은 남편과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아시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이제 엄마가 저를 도와야 해요. 조혜숙 씨는 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팠습니다. 그동안 정말 딸의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제대로 해주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미 들었습니다. 결국 조혜숙 씨는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딸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죽은 후에도 그녀의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제가 말한 것처럼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제 딸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조혜숙 씨는 생활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는 딸에게 용돈을 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제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많아졌어요. 검사를 받으러 가요. 사주세요. 저희도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조혜숙 씨는 자신이 잘못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76세의 한복남 씨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복남 씨에게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제 할아버지입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저는 그를 키우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돈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한복남 씨는
재정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만약 아들이 창업을 한다면 저는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만약 제가 돈을 빌려주고 사업이 힘들다고 말하면 저는 도와준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사업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매번 한복남 씨에게 손을 내밀면 그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업 재능이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끝까지 저를 돌봐주세요. 제발요. 한복남 씨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이를 무능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가 무분별하게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자녀에게 해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당신은 그들이 능력을 개발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녀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권리로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이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때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 자녀의 자존감이 정말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가치가 하락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는 부담을 느끼고 자녀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이것이 쌓여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적인 거부가 해결책일까요? 아니면 계속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까요? 현명한 부모들은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해 보세요. 그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정명미아이의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7세입니다. 지영명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겪은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38세이고 한동안 실직 상태입니다. 그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고 두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달 생활비가 정말 너무 비쌉니다. 아직도 부족해요. 엄마, 도와주세요. 다른 부모라면 즉시 돈을 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용미영 아이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필요한지 먼저 물었습니다. 아들은 약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용마영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구할 건가요? 정리해봤나요? 아들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즉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용마영은 계속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봤나요? 판매할 물건이 있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그때서야 아들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무런 지원 없이 어머니에게만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정미영 아이는 아들에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100만 원을 도와줄게. 하지만 나머지 100만 원은 당신이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준 돈은 3개월 후에 돌려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갚아야 해요. 처음에 아들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확고한 태도를 보고 결국 그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단 일주일 만에 아들은 밤에 일어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팔아 50만 원을 벌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남은 돈을 저축했습니다. 저는 돈을 모았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약속대로 어머니에게 돌아와 1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왜 처음에 그렇게 하셨나요? 저는 원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몰랐어요. 그 후 아들은 어머니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명 씨의 아들은 정말 독립적입니다. 저는 그 변화가 보일 때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다른 두 가지 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71세의 김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김순희 할머니에 따른 결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사업이 실패하고 저는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한 딸이 어머니를 찾아와서 빚을 갚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1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야기해보세요. 김순옥 씨는 그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유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즉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생긴 건가요? 그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요?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딸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긴급 상황이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하나요?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욱 씨는 설령 그것이 긴급하더라도 당신에게 계획이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딸은 가족 회의를 열고 가게에 갔습니다. 저는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왜 제가 빚이 쌓였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분석하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구체적으로 보답했습니다. 저는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다녔습니다. 딸의 진정성을 확인한 김순희 할머니는 유용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갚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마다 가게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했고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또 다른 약속도 지켰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부업을 시작했고 생활비도 있었습니다.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저는 2년 안에 어머니에게 빌린 돈을 다 갚았습니다. 그것은 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조명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왔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어머니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면 저희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73세 황기선 씨의 경우는 인상적입니다. 황기선 씨의 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계속 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황기선 씨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저는 이 옵션을 선택했습니다. 아들에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 제가 사업에 진지하다면 최소한 계획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아들은 왜 일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이게 필요해? 하지만 제 어머니는 계획이 없으면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가져온 계획서를 검토했습니다. 황기선 씨는 매우 놀랐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계획을 세웠으니까요. 우리는 시장을 연구하고 경쟁자를 분석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황기선 씨는 아들의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획은 좋지만 돈을 한 번에 다 주지 마세요. 숫자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단계별로 지원하겠습니다. 처음 단계에서 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결과를 보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의 매출은 정말 작았습니다.
제가 업로드를 시작했습니다. 황기선 씨는 약속대로 두 번째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이렇게 아들을 단계별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점점 더 안정화되었습니다. 2년 후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해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셨다면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단계적으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이러한 성공 이야기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무조건 주지 말고 조건을 제시하세요. 문제는 그것이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녀에게 스스로 시도할 기회를 주세요. 문제는 그것이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기회로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예입니다. 이는 75세의 최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최미숙의 아들은 40세가 넘었고 계속 일을 바꿔왔습니다. 빈틈이 있을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생활비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번에 최미숙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돈을 주는 대신 저는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하세요. 그것이 저를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왜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하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간섭하는 건가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최미숙이 제 집에서 살고 싶다면 저는 당신이 제 규칙을 따르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최소한의 용돈만 주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빨리 일자리를 찾도록 자극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반년 후 저는 독립했습니다. 저는 나갔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었다면 저는 계속 흐를 것입니다. 저는 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한 부모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정말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더 나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원칙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야 할까요? 스마트한 부모가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을 따르면 당신의 자녀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동시에 독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즉시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 지갑을 즉시 꺼내지 마세요. 열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하루 동안 생각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세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이 시간 동안 자녀는 다른 방법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생각할 기회를 줍니다. 70세의 안정희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매우 좋은 결과를 보았습니다. 아들인 나는 5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안정희는 즉시 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매우 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루만 주십시오. 우리는 내일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매우 놀랐습니다.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그걸 생각해 봤어요. 친구에게 돈을 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정희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먼저 시도해 보세요. 결국 아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엄마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안정희가 거기 있었다면, 내가 돈을 주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아들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나는 또다시 엄마에게 의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중 시간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이유를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맞아요. 왜 그 돈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신은 또한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불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된 선택의 결과인지 알아보세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72세의 배선옥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딸은 신용카드 청구서에서 1,0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배순덕은 내가 자세히 물어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빚을 지게 되었나요? 이 상황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나요? 당신은 시도해 보았나요? 처음에 내 딸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는 지금 이렇게 급해요? 당신은 모든 것을 물어봤나요? 나는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배순덕이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당신을 도와줄 방법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딸은 소비 습관과 충동을 다루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쇼핑 때문에 빚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순덕은 단순히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딸과 함께 회계 장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방어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빚의 절반을 갚고 내 딸이 나머지를 갚을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 후 딸은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아니요, 나도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나는 같은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듯이 세 번째 원칙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줄 때는 항상 조건을 붙여야 합니다. 당신은 빚을 갚을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언제 갚을 건가요? 나는 이 상황이 다시 발생할지 궁금합니다. 나는 이것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74세의 임수영은 이 방법을 사용하여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내 아들은 사업 자본으로 2,000만 원을 줬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임수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조건을 세웠다. 당신의 첫 번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2달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 6달이 지나면 매달 100만 동이 될 것이다. 각각의 금액을 갚아라. 처음에 내 아들은 왜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냐고 궁금해했다. 하지만 임수영 씨는 이 조건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당신이 도와줄 수 없다면 그렇다고 확실히 말해라. 결국 내 아들은 조건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자신의 사업 계획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놀랍게도 내 아들의 사업이 성공했다. 나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매달 점검했다. 덕분에 나는 더 신중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다. 내 아들은 약속대로 돈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엄마 덕분에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사업가가 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안녕. 맞아. 두 번째 원칙은 단계별 지원이다. 맞아. 한 번에 큰 금액을 주지 마라. 단계별로 나누어라. 각 단계에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점검하고 그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맞아. 이것은 당신의 자녀가 더 책임감 있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신이 그 돈을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69세의 서경희 씨의 경우이다. 함께 살펴보자. 내 아들은 식당을 열기 위해 5,000만 동을 줬다. 서경희 씨가 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을 때 그 돈은 한 번에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첫 단계에 1,000만 동을 줄 것이고 인테리어 디자인 견적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메뉴를 만들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로 1,000만 동을 줄 것이다. 보라. 나는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다. 각 단계에서
내 아들은 어머니에게 결과를 보고할 것이다. 나는 이미 보고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나는 충분히 준비했음을 보장한다. 이 과정에서 내 아들은 사업가 정신에 대해 더 많이 배웠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 끝났다. 결국 내 아들의 식당은 성공했. 그것은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 만약 내 아들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줬다면 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을 것이다. 맞다. 단계별로 안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번째 원칙은 교육의 기회이다. 그것은 창의적인 것이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자녀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배움의 기회로 바꾸라. 돈 관리 기술, 문제 해결 기술, 책임의식 개발 등 도와줘라. 71세의 윤미숙 씨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것은 내 딸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내 딸은 신용카드 빚으로 힘들어해. 빚이 있을 때 윤미숙 씨는 단순히 갚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딸과 함께 재정관리 수업에 참여했다. 나는 들었다. 우리는 매주 한 번 만나 가계에 대해 논의하고 재정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했다. 나는 바깥으로 나갔다. 6달 후 내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끝났다. 그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는 돈을 스마트하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윤미숙 씨는 제가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치 있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예입니다. 이는 73세 장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의 사업이 실패했고 그는 막대한 빚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장순자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빚을 갚지 않기로 결정하고 아들을 할아버지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일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부끄러워하며 엄마에게 가게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엄마, 가게에서 일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순자가 일하고 싶지 않다면 반드시 다른 방법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6개월 동안 아들은 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돈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또한 사업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는 습관을 기르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독립적으로 자신만의 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가게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저는 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다음에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이 원칙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즉시 제공하지 말고 자세히 물어보고 조건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 교육하세요. 문제는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여러분은 실제로 자녀를 잘 기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독립성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할 때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실제 상황에서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시나요? 제가 구체적으로 공유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가 원칙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자녀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요. 제 아들이 저에게 조금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필요한지 직접 묻지 마세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이 일은 매우 급하니 물어보지 마세요. 이 질문들은 당신이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함께 살펴봅시다. 이 문구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67세의 오경숙의 실제 대화를 들어보세요. 아들이 저를 방문했고 저는 그에게 3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오경숙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 천천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보세요. 우선 앉으세요. 아들이 상황을 설명할 때 오경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나요? 시도해 본 적이 있나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당신을 도와준다면 제가 돈을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당신은 할 수 있나요? 처음에 아들은 왜 어머니가 이렇게 되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빌리면 됩니다. 그는 저에게 줄 수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오경숙은 복잡하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저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결국 아들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들도요. 저는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돈을 지원하는 대신 오경숙은 일부를 도와주고 아들이 나머지를 처리할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 알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가정의 부모들, 어떻게 당신이 도왔다고 말할 수 있나요? 제가 대답해야 할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집은 다른 집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저에게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말들은 당신의 아이를 슬프게 만들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다른 집들에 대해 잘 모르지만 우리는 당신을 돕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설명하세요. 저는 당신에게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낫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입니다. 그걸 생각해 보세요. 72세의 신호 씨는 이 상황이 제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아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두가 저를 도와주지만 제 엄마는 유일하게 이상한 분이었습니다. 화가 나면 신옥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당신의 엄마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대신 저를 진정으로 독립적으로 만들어주세요. 저도 원합니다. 처음에 제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엄마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아이가 당신을 엄격하다고 말할 때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때 제 마음은 약해져서 제 엄마는 당신은 그것이 매운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제가 엄격한 게 아니라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당신은 감사할 것입니다. 69세의 유금선의 경험을 들어보세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사업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유금선이 조건을 제시했을 때 아들은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말 엄격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류금선 할머니는 매우 괴로워하지만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3일 후 아들이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유금선이 요청한 사업 계획을 가져갔어요. 엄마, 저는 계획을 작성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류금순 할머니는 자신의 아들의 계획을 검토했습니다.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잘 준비했습니다. 이제 왜 제 엄마가 조건을 제시했는지 알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 아들은 그렇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더 조심해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류금순 할머니는 아들의 진정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아들의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제 아들이 바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라라고 어떻게 말하나요? 대답해야 할까요? 임무가 더 긴급할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걸 추가하세요.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 홍정자 74세. 당신은 매우 좋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딸아, 엄마, 나는 매우 바빠요. 제가 내일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홍정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이 매우 긴급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급할수록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단계별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 후 저는 딸과 함께 앉아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정리하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제 딸의 남편이 회사에서 선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이가 울 때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까요? 이 순간에는 감정에 지배당해선 안 됩니다. 분명히 매우 힘들 것입니다. 엄마는 제가 즉시 도와주겠다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지 마세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말씀해 주세요. 김말순의 경우 70세. 함께 살펴보죠. 제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곧 죽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김말순이 말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렇게 말하세요. 분명히 매우 힘들 것입니다. 엄마, 여기 있어요. 함께 해결해 봅시다. 보세요. 제 아들과 함께 우리는 이 상황을 단계별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정리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았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일부 사람들만 지원했고 나머지는 제가 아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곁에 있어서 아들은 용기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원칙을 세우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행동하세요. 당신의 아이가 비판하거나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박선희 할머니 71세.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킵니다. 아들을 보호하고 완전히 변화시켜라. 저는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여러 번 저를 방문하고 불평했지만 박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잘 지킨다면 도와줄게.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야.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저는 6개월 동안 원칙을 일관되게 지켰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습니다. 결국 아들은 엄마의 진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저는 완전히 독립적이며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대화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적절한 도움을 찾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과 어색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연습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선물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의 핵심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아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항상 도와주세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잔인해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김미숙, 박영희, 이정자는 저를 무조건 도와준 부모님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이들이 더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부모님과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커졌습니다.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정명희 할머니와 김선욱 아버지, 황기선 씨처럼 현명하게 도와주신 분들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이들은 정말 독립적이고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더욱 많아졌습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차이점은 방법에 있습니다. 바로 주지 말고 세부 사항을 물어보며 조건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 교육하세요. 이를 기회로 바꾸세요. 다음 5가지 원칙을 기억하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특히 대화할 때 그런 것들을 표현하세요. 사용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걸음씩 함께 알아봅시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돕고 싶어 이 일을 합니다. 긴급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한번 원칙을 세웠다면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아이가 슬프거나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아이에게 이롭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당신이 더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아이는 정말 독립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은 힘들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당신의 아이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행복할 수 있습니다. 73세의 최미숙 할머니. 제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저를 싫어할까봐 두려웠어요.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정말 성인이라고 느끼나요? 당신도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것입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요. 당신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두려워요. 그리고 부모님들, 여러분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귀 기울입니다. 때때로 당신도 단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입니다. 오경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들이 슬퍼할까봐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때 내 감정을 잘 다룬 것이 다행입니다. 진옥분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 딸이 나를 엄격하다고 부를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내 딸은 변했습니다. 이제 내가 한 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금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화를 내고 떠났을 때 나는 정말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후회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그것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계획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도 힘들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슬프거나 화가 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이는 당신의 자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박선희의 마지막 말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나는 아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당신에게 용돈도 줄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홍정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딸과 어떻게 한 걸음씩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정말 좋습니다. 이제 내 딸에게 어떤 일이 생기든 그녀는 내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김말수는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아들이 울며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때때로 단호해야 합니다. 미래의 행복은 일시적인 편안함보다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야 하며 그래야 자녀가 진정으로 독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함. 그들은 단지 주기만 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부모이셨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세요. 만약 자녀가 다시 접근한다면 이번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나에게 바로 주지 말고 한 걸음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누어 주세요. 조건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를 도와주세요. 처음에는 두 분 모두 어색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한 후에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은 볼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는 자신감 있고 독립적으로 자랄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성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하세요. 나는 당신이 나와 당신의 비결을 공유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당신과 당신의 자녀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알고 싶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